예. 아, 저 피리타님 검증된 분 맞죠? 이렇게. 그래요? 검증된 분 맞습니다. 내가 뭐 로이를 걸고 로이를 걸고 검증된 분 맞습니다. 예. 저도 예, 예. 저 뭐 걸까요? 저도 걸겠습니다. 한짝을 걸어야죠. 아니 뭘 그리고 넘어가.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선남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금요일인데 정말 오늘은 뭐 기업들 또 실적 발표가 많이 나왔고 자, 네. 오늘 주요 스케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주요 스케줄 먼저 여러분들에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미 나온 주요 스케줄 먼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간단하게 PC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0.4%라는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코어 PC와 PC가 좀 나와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PC 인플레이션 내 수치 내에서 가장 역시 안 좋은 영향을 줬던 거는 레크리에이션을 한마디로 레저용 비에클과 레저용 제품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동차 관련된 제품들의 가격 상승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가솔린의 가격들이 크게 상승했고 서비스 제품군 쪽에서는 아무래도 가솔린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 보니까 운송 관련된 비용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온 PC 인플레이션을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데 커다란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일찍 시작하는 김에 좀 재미난 걸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어제자 GDP를 얘기를 할 때는 그냥 GDP가 그냥 높아졌다라고만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가봤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GDP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오르게 된 이유가 소비자 지출, 민간 재고, 수출, 정부 지출, 주거용 자택 증가, 자택에 관련해서 투자에 대한 증가가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대신에 반대로 비주거용 자택 투자,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에게 렌트를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자택 투자는 크게 감소했다라고 GDP 발표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는 주거비, 유틸리티비, 의료비, 금융서비스, 보험, 음식 서비스, 숙박 서비스가 가장 커다랗게 상승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번 PC와도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GDP 상승에서 가장 커다랗게 기여를 한 상품들이 레저용 상품과 차량 가격의 증가라고 상품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사실 GDP 데이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사실 채권금리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선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좀 재미나게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 저축액이 2분기에는 1,400억 달러였는데 이게 7,769억 달러로 크게 1천만이 아니라 1조 400억 달러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게 크게 하락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개인 저축률이 이제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이 5.2%에서 3.8%로 크게 줄었다는 데이터가 GDP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말 뜻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크레딧 가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리다 보니까 지출이 줄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소비는 하면서 자신들의 현금을 많이 까먹고 있는 부분들이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모로 우려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여러 회사들, 특히 빅테크들의 가이던스가 조금 있다가 아마존의 가이던스도 말해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회사들의 가이던스 자체가 크게 하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아무래도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약간 좀 약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이번에 사실 신건축 주택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었고 그 당시에 채권 금리가 폭등하는 그 부분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좀 재미난 게 소유되었었던 한마디로 누가 가지고 있었던 주택들의 거래량은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사실 주택 거래량은 느렸지만 반대로 의외로 주택이 거래되는 가격 자체는 1년 전에 비해서 12.3%라는 크게 가격 하락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모기지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신청은 하락 중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주택 관련해서도 지금 뭐 붐이 오르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전달해 드리려고 한번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감사합니다. 3분기 GDP가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그러니까 2분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쓴 거잖아요. 소비를 한 건데. 근데 방금 유사님 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돈을 그렇게 많이 썼네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쓰고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유사남님? 아무래도 이제 개인 저축을 많이 까먹고 있다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네. 나라에서 코로나 때 막 음. 통장에 돈을 막 줬잖아. 그냥 네, 쏴줬죠. 막 네. 쏘니까 얘네들이 단타를 네. 막 한 번 단타할 때 5천만 원씩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다 까먹었어. 네. 근데 그때의 그 희열, 예를 들면 못 잊죠. 그 타성에 젖어서 지금도 자기 돈으로 5천만 원씩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되나?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예정에 그 소비 지출의 그거에 못 잊어서 소비 거기에 습관. 맞아요. 소비 습관 네. 사로잡혀서 지금도 그렇게 내가 생활 습관이 들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저축했던 이게 음. 막 그냥 막 크레딧 밸런스가 막 올라가고 막 통장은 막 바닥이 보이고 있고 지금. 네. 참. 그러니까 레저용 상품이 그렇게 많이 나갔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 놀러 가느라고 예. 놀러 가느라고 돈 쓰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 음. 이런 것들이 어쨌든 GDP를 성장시켰다. 그 4분기 전망은 유선남님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4분기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모든 애널리스트나 기업들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소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마존 쪽에서도 예상보다 좀 부족한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아무래도 좀 우려는 조금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에 말했던 빌 형제들, 이제 빌 그루스와 빌 에크먼 이제 씨도 이제 투자자분들도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를 크게 걱정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GDP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금리가 어저께 기준으로 크게 오르지 않고 반대로 내려간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유사님과 좀 다른 얘기지만은 네. 아까 소비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예전에 하여튼 어렸을 때 봤던 친구가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대 초반.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어. 네. 너희들은 돈을 얘네들 왜냐면 잠깐 일했다가 그만두고 일하다가 그만두고 일하다 그만두니까 네. 너희들 심리가 도대체 뭐냐? 왜 일하다 그만둬?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만약에 지갑을 사고 싶다. 네. 그러니까 먼저 목표를 정해. 60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사고 싶어. 네. 그럼 60만 원만 딱 일하고 그만둔대요.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 일주일 정도 내가 바짝 일해서 명품 지갑 사야지 하고 그거 하고 그만두고 내가 가방을 산다. 명품 가방을 산다. 그러면 딱 200만 원치만 일하고 그만둔대.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죠. 예, 네, 다 그쵸, 그러는 건 그쵸. 아니지만 내가 만난 걔가 약간 제정신이 아닐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한대요. 잠깐만. 왜냐면 아직은 내가 커리어로 삼기가 그런 일들을 잠깐 해서 나는 계속 일하고 싶진 않고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난 제대로 된 직장을 찾고 지금은 뭐 이렇게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예. 진짜 신기하다. 그런 제가 들었던 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제 미국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죠.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다음 소식은 어떤 얘기 전해주시겠어요? 네, 다음 소식은 미국과 시리아의 분쟁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이 시리아 내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을 두 곳을 공습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군들이 시리아의 이란 혁명수비대에 인해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현재 중동 문제가 좀 커져감에 따라서 확전됨에 따라서 현재 유가가 소폭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확전이 되게 될 경우 유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출렁일 수 있고 특히 최근에 GDP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왔었던 만큼 유가가 아마 좀 더 버텨주면서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보셨죠? 야, 이거 네. 야, 아침에 이거 뭐야? 취재팀에서 예. 그러니까 막 우리끼리도 막 돌려보면서 이 뉴스를 보면서 에. 참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자, 일단 유서남님,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그 사망 소식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 약간 지배자, 예전에
중국을 지지했었던 이제 리드했었던 사람의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시진핑의 주석의 인물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조금 뭐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기준으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는 소생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났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야. 아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아니 뭐 최근에 근데 푸틴 뭐 심장마비 설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예, 가짜였고 가짜 뉴스였었고 뉴스. 그건 가짜 뉴스였고 예. 사실 막 많은 사람들이 혹시 와 지금 여러분들 하시는 그 말씀 맞아요. 이런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아직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와, 진짜 이게 중국이다 보니까 김현신 님이 야, 이거 죽은 거냐? 죽임을 당한 거냐? 야, 진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 이 그 최근에 리커창이 한번 공개 석상은 아니고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아파트였지? 어디 건물에서 하얀색 옷 입고 이렇게 막 인사하면서 지나갔던 영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 알아요. 예, 그게 봤어요. 한 5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동안 리커창 총리가 무슨 뭐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 이후에 지금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만 나온 상태입니다. 그 내막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중국 내부적으로 향후 좀 약간 파장이 있겠네요. 네. 예, 경제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그리고 제이미 다이몬이 JP모건 주식을 팔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JP 다이몬, JP 다이몬, JP 모건의 이제 수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식을 팔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141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세금 계획 목적으로 주식을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제이미 다이몬 같은 경우는 회사의 전망이 매우 밝고 회사에 대한 그의 지분이 매우 중요한 상태지만 일단 회사 재직 중 첫 번째 주식 매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18년 만에 아무래도 이제 JP 모건의 이제 CEO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주식을 매각하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 매각을 뭐 유산하님께서 생각하는 매각을 하는 그 뒷 배경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JP 모건 고점이다? CEO가 여러모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의심 가는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요. 금리 7%대를 먼저 얘기한 사람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이 시점에서 JP 모건을 팔겠다, 주식 팔 예정이다. 이게 참 1억 4천만 달러면 얼마죠? 뭐 거의 한 700억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러시죠. 아마존. 자, 아마존 실적 어땠습니까? 네,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EPS와 매출만 보면은 사실 저번에 나왔던 다른 기업들과 비슷하게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성적이 나왔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맨 처음에 어닝 발표가 된 이후 갑작스럽게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 이유 자체는 4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꽤 커다란 수치를 하회를 했고요. 원래 예상치는 167빌리언 달러였는데 가이던스에 대한 예상치는 160에서 167빌리언 달러로 약 예상보다 평균적으로 약 3.5빌리언 달러 적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매출이 분명히 12%가량 성장을 하긴 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어요. 비슷하거나 낮았다라고 보는 쪽이 많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소식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사실 좀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어닝콜 도중에 아마존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CEO가 아마존의 CEO인 제시가 얘기를 하기를 현재 우리가 여러모로 cost optimization, 우리가 지금 현재 비용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4쿼터에 커다랗게 나올 예정이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4쿼터에 잘 나올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성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투자 쪽에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여러 가지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뉴스들 사이에서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4분기 가이던스 예상을 하회했는데 네. 어닝콜 때의 그 한마디 우리 4분기에 클라우드에 대한 성장에 대한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면서 괜찮았다. 네. 예. 자, 아마존이 뭐 오늘 5% 넘게 올라가요. 아주 좋습니다. 시간의 거래이긴 하지만 예, 예.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수 선물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나스닥도 한 0.8% 올라가고. 음. 자, 그리고 그 실적 발표가 진짜 정말 많습니다. 자, 그 뭐 캐피털 원, 덱스콤, 엔페이즈, 예. 포드. 자, 실적들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선남님? 네, 일단은 여러 기업들의 실적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캐피탈 원 같은 경우는 어닝 관련해서 매출과 EPS 좋은 성적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성적이 예상이 되고요.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덱스컴 같은 경우도 EPS와 매출 좋은 실적이 나와주면서 여러모로 사실 원래 덱스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당뇨 관련해서 요즘 살 빼는 약들이 굉장히 데이트를 치게 되면서 이 덱스컴 쪽의 주가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와 매출 비트를 해주면서 실적이 아마 좀 적게 나오면서 오늘 장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 쪽입니다. 엔페이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관련해서 매출이나 여러 가지 계약 관련해서 좀 안 좋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엔베이스가 이번에 어닝이 좀 안 좋긴 했지만 사실 약간 미스한 정도로 나왔거든요.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 1.03에 1.02가 나와줬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574밀리언 달러에 551밀리언 달러라는 살짝 미스하는 정도로 나왔는데 문제는 가이던스가 원래는 예상치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602밀리언 달러였는데 요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300에서 350밀리언 달러를 가이던스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EPS와 매출 양쪽 다 미스를 하는 모습이 있긴 했지만 사실 GM과 똑같이 2023년 4분기 가이던스를 못 내놓겠다. 아무래도 파업 같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이던스를 내놓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욱더 아무래도 장외에서 급락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 말씀으로 드리면 포드 같은 경우에는 약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예,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한 7%. 덱스콤은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런 것 저런 것 좀 취재해 보다가 네. 아니 진짜 그 CGM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 혈당 모니터 시스템. 네, 그게 CGM이 이제 덱스콤이 생산하고 그러니까 판매하고 있는 그건데 진짜 이게 영향을 받나?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에보트랑 덱스콤이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대요, 실제로. 이거 그 당뇨병 치료제를 투약을 하면 정말 이 CGM을 덜 사용하느냐? 그게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덜 사용하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해보니까 투약을 하게 되면 사실 더 쓸 것 같은데. 왜요? 더 확인하고 싶으니까 본인이. 아, 그 맞는 말인데 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혈당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의 적정 그렇죠. 레인지를 예, 지켜야 예. 되는 거지. 이게 많이 떨어지면 저혈당이 그러니까 인슐린이 좀 과다 투약되면은 그쵸. 혈당이 네. 또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이제 당뇨병 치료제를 투약하시는 분들은 CGM을 더 착용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걸 보고 예. 그리고 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월마트도 있었고 뭐 코카콜라 있었고 하잖아요. 다 찾아봤어요. 컨퍼런스 콜을. 코카콜라 찾아봤는데 사실 그렇게 큰 영향에 대해서 생각 안 하던데요. 그래서 좀 그 보도에 좀 너무 과도한 게 헤드라인 아니었나라는 예.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건 정말 제 사적인 얘기인데 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네. 제가 제 친할머니 지금 돌아가셨지만 같이 살았거든요. 둘이서. 네. 아버님이 좀 바쁘시고 어머니 바쁘셔서 제가 아침마다 할머니 인슐린을 배에다가 주사를 놨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야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나한테 뭐 그랬는데 뭐 맨날 뛰어놀았지 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배에다가 자, 할머니 배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또 바늘도 컸죠. 바늘이 좀 그러니까 굵었을 거예요. 약간 굵었을. 그때 예. 요즘에 마이크로니들이라고 그렇죠, 해서 그렇죠. 좀 안 아프게 나오는데. 예, 그랬던 뭐 어린 시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데커스 아웃도 여기 거기 아닙니까 그 어그부츠 아닌가? 어그부츠 맞죠? 유사님 데커스 실적 발표 나왔죠? 네, 데커스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데커스의 실적이 일단 예상치보다 굉장히 좋은 준수한 성적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지금 어제 장외에서는 어제 한 10%가량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일단 여기 관련된 매출이 좀 잘못 나오긴 했지만 1.5한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온 모습들이 나왔고 EPS도 사실 예상치를 크게 비트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온 이유는요. 이제 데커스 쪽에서 가장 커다랗게 미국 내에서 붐이 있었던 신발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호카라는 브랜드가 사실 굉장히 커다랗게 미국 내에서
아웃도어 관련해서 히트를 쳤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데커스의 전체적인 매출과 EPS 상승에 커다란 영향을 줬었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뭐 어닝콜을 들어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애널리스트나 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데커스가 굉장히 커다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치폴레 쪽에서도 EPS와 매출 양쪽 다 비트를 하는 모습이 나와지면서 그리고 가이던스도 약간 정확한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았고 mid to high single digit 레인지로 성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이던스가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소폭 높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치폴레 주가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인텔이 악재가 많았었던 만큼 투자자들 심리가 안 좋았었던 만큼 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EPS와 매출도 잘 나오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가이던스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커다랗게 투자자들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EPS와 매출,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 0.217에 실질적으로 0.41이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매출도 13.53이라는 예상이 14.2라는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매출이 원래는 예상치가 14.36 빌리언 달러였는데 요거보다 거의 한 뭐 1빌리언 달러 가까이 높은 현재 14.6에서 15.6 빌리언 달러 사이를 예상치로 내놓고 있고요. EPS도 원래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0.44를 예상치로 내놓게 되면서 인텔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매출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사실 줄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년도 2022년도 쿼터 3에는 4.3빌리언 달렸던 게 3.8빌리언 달러로 거의 10%가량 내려왔고요. 그리고 모빌아이 쪽이 그 대신에 모빌아이 쪽과 파운드리 서비스 아무래도 TSMC 같이 파운드리 서비스를 하는 것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올라온 상태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반대로 네트워크 쪽 관련해서 CPU가 사용되는 빈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면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도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관이 있을 텐데 레베뉴가 매출이 거의 32%나 1년 전에 비해서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었다. 아무래도 EPS와 매출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고 아마 성장률 관련 자체는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나 네트워크 관련된 CPU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계속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나오는 어닝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유사남님께서는 지금 인텔의 주가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예, 근데 이제 뭐 컴퓨터나 아니면은 저번에 뭐 말씀하셨던 뭐 VR, AR 이런 기기도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얼리 어댑터시고 그럼 인텔이라는 이 기업을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이제 철지난 옛날 그냥 레거시 기업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가격은 정말 메리트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인텔이라는 기업이 사실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인텔이라는 기업에 너무나 많은 경쟁자가 좀 생기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과연 그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만큼 압도적인 CPU 지배력은 못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없지만 아무래도 지금 주가 자체는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억가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부분들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인텔이 막 엄청난 성장력이나 엄청난 높은 멀티플을 가져가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전 같은 위상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좀 독특한 뭐 아키텍처나 아마 예전에 AMD를 아주 크게 뛰어넘는 아니면 다른 경쟁사들의 CPU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의 인텔의 CPU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뭐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아키텍처라는 것 자체가 크게 새롭게 버전들이 출시가 될 때마다 좀 변화하는 모습들이 좀 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예전에 인텔 같은 경우는 외계인이 CPU를 디자인을 했을 만큼 사실 AMD라는 2등 CPU 회사를 크게 뛰어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사라진 지가 되게 오래돼서 아마 좀 레거시와 저 같은 경우는 레거시와 조금 억가당하고 있다. 딱 그 사이에 어느 정도쯤 딱 위치하는 포지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궁금해요? 이거요? 네. 너무 좀 싸길래 싸길래 그냥 싼 거 있으면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보냐. 로이 하나 사주게? 네, 인텔은 근데 저는 뭐 사실 엔비디아가 치고 들어온다는 소식 듣고 그러니까 인텔 끝났구나. 저는 이 생각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미국 또 유사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또 어떻게 보는지 또 궁금하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자, 다음은 마스터카드가 어제는 또 크게 하락하고. 맞아요.
또 시간에선 좀 올라가고 있던데 마스터카드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 마스카드 어느 쪽에서는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와 비슷한 모습이 나왔고요. EPS에서 소폭 비트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를 제공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마스카드가 일단 전체적으로 실적이 뭐 너무 많이 전체적으로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걸 소폭 만회하는 정도로만 어느 정도 이제 장 외에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자, 그 다음에 엑소모빌 또 이야기가 있는데, 자, 이거 뭡니까? 에너지 섹터. 예, 뉴스가 좀 나왔어요. 네. 예. 엑소모빌이 실적이 좀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요. EPS와 매출 양쪽 다 크게 미스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사실 장외 거래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나머지 남아있는 유가 에너지 관련된 주들의 전체적으로 아마 오늘 장중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 실적이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7, 8월에는 사실 유가가 상당히 낮은 상태를 유지를 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커다랗게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엑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많은 인건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개장이 했기 때문에 자, 종을 빠르게 좀 움직이고 네.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오늘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S&P 500은 0.38%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는 0.12%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9% 거의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좀 미국 선물 시장도 아마존 덕분에 올라갔다 이런 이제 헤드라인 뉴스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PC 발표가 같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괜찮다. 예, 특히 이제 아마존이 이게 사이즈가 크니까. 네. 예, 나스닥을 뭐 들어 올릴만 하죠. 그러네요. 예, 그렇고 지금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인텔의 인텔은 8% 올랐네요. 예, 이제 인텔이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자, 오라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 상승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에너지 섹터를 보게 되면은 엑소모빌은 0.8% 상승했는데 쉐브론은 지금 마이너스 3%.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일단 장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셨던 자 포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차터 커뮤니케이션도 지금 마이너스 6%대 하락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그렇게 특별한 기업이 많이 없네. 예, 아마존이 오늘 살렸네. 네, 아마존이 살렸네 진짜. 오늘 아마존이 살렸다. 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선남님, 혹시 추가로 더 어떤 이야기를 할 게 있을까요? 그때 이미 두 분이서 많이들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일단 저는 준비한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회사 뭐 상황은 괜찮으신가요? 저야 뭐 경기 침체를 바로 피부에서 느끼고 있죠. 이제 열심히 이제 납작 엎드려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납작 엎드려서. 오늘도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일하러 가야죠. 아유, 참. 어쩔 수 없어. 본인 유튜브 하시고, 우리 방송 하시고, 출근하시고. 우리의 삶은 네. 없어 이제.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주사일 일하고 싶다고 우는 애 보면은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그러니까요. 유사남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뭐요? 아까 그 여성분. 유사님. 자, 일 가시기 전에 요거 의견 한 번만 좀 여쭤볼게요. 그 뉴스 보니까 어떤 그 틱톡에서 어떤 여성분이 9시부터 5시까지 일하는 거에 막 울고 불고 막 내가 어떻게 이걸 일을 하냐. 데이트도 못 하고 요리도 못 먹고 요리도 못 하고. 이 뉴스 보셨어요? 뉴스를 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좀 미국이라고 해도 그거는 좀 울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그죠. 근데 미국인들은 약간 그게 있어요. 되게 칼같이 이제 시간이 되면은 이제 딱 가는 약간 맞아. 야근 문화는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어디에 컨설팅을 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제가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될 곳이 있었는데 사다리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노조분들이 이제 점심시간을 하러 갈 시간이라서
그 상태로 이제 정지산 상태로 1시간 동안 이제 붙어 있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그만큼 이제 노조나 이제 미국 애들의 이제 그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시간 관련된 강화가 아주 철저한 편이라서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가능성은 있다. 뭐 그렇게 울 정도는 저는 안 되겠지만 그럴 수 있죠. 아니 내려는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는데. 내려는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1시간 동안 이제 추워서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진짜. 아니 와 진짜 별 얘기 다 듣습니다. 유산명 방송하다 보면은 와 진짜 희한한 일을 많이 겪으셨네. 그럼 지붕에서 1시간 동안 그러니까 바깥에서 야 진짜 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갔어요. 그래. 아니 근데 밥 먹어보자. 그 시간에 대한 그런 게 있어. 본인 거. 본인 거는 무지하게 챙겨요. 미국 애들이. 예, 진짜 냉철해 좀 보면 이게 이 문화가 저도 예전에 약간 내가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뭐 이렇게 막 잘 되냐고 하다가 조금 안 되면 그냥 휙 돌아서 다. 옛날에 그 정이 없어. 야 화이팅해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 휙 돌아서 그냥.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사다리 차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원래 아니 유사원들도 나중에 사인하실 때 반만 사인하시고 끝났다. 그 시간 끝났네. 집에 가는 거야. 6까지만 쓰고 가는 거야. 사람은 안 쓰고. 근데 사인이 아니거든 그거. 예, 집에 가야지 5시면. 시간 되네. 자. 예, 알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유사람님. 역시 참 현재 있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들 잘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뵐게요 유사람님. 두 분도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